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포트는 과연 비율이 맞는지 꼭 기억해 두시고 시장보다는요.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가가 승패의 관건이 되는 하반기가 될 겁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시장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시장 한수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오늘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빠지는 배경과 또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지와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제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선물 흐름인데요. 떨어지고 있는데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흐름이 연출됩니다.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상해 같은 경우에도 돌아서고 있고 항생도 돌아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헝다그룹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빠졌던 요 두 개 지수는 오히려 돌아서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랑 가건만 이렇게 지금 대만 가건만 이런 흐름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큰 배경은 먼저 이제 어제 미 시장에서 일었던 하나의 기류였습니다. 나스닥이는 조정이 발생했고요. 다우는 요렇게럼 이제 올라오는 그런 추세로 전환됐어요. 에너지나 금융주들은 반등이 나오고 흔히 말해서 경제 재개나 금리 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경제가 정상화된다라는 포커스에 둔 섹터들은 살아서 돌아나고 기술주들은 쉬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지표를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어제 유가가 치였죠. 유가. 경제 재개와 관련된 유가의 상승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이제 지금 우리 미세먼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호주에서 수출되는 석탄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중국의 화력발전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고 그거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석유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튀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튀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유가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100달러 얘기 나오죠. 한파가 올 경우에는 100달러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에요. 아무튼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것도 그럼 중국 때문이 맞네요. 중국이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를 못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고 중국의 동해 쪽에 펼쳐져 있는 공업단지가 가동을 멈췄고 거기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참 중국 때문이 맞네요. 아무리 봐도. 아무튼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유가는 치죠. 유가가 치는 것은 비단 뭐 그런 문제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치기 시작하고 유가가 치게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발생하죠. 미국 10년물 국채가 치고 그러면 국채가 친다 성장주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죠. 리스키하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나스닥이는 최근에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주간이에요. 다우는 이렇게 반등을 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죠. 그동안 성장주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우리가 투자를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제 재개와 관련된 가치주 쪽으로 포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즉 우리 이범수 씨가 얘기했죠. 배우 이범수 씨가
그 짝패 영화 중 한 장면인데요. 공구리를 탁 만지면서 그 비율이 맞는겨? 이런 게 있어요. 예. 이래서 성수대기가 무너진겨?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잘하죠 성대모사.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포트 B 중에 비율이 맞는겨?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존에 너무 성장주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가치주 쪽도 이제 함께 보셔야 된다. 오히려 가치주 쪽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성장성에다가만 포커스 뒀다가 투자하고 있다가는 행여나 가치주 장세가 펼쳐지고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물 폭탄의 가운데 설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좀 싸고 턴 어라운드가 가능해 보이는 쪽으로 자금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가치주와 포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턴 어라운드 가치주 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코로나 이후에 턴 어라운드 가치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 이제 추석 끝나고 저희 매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올까?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와요. 이거는 독감처럼 변화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에 베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가 버리면 늦는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싱가포르, 먼저 이제 전 미 FDA 국장도 델타 변이 확산이 마지막 코로나 대유행이 될지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자유의 날 선언을 가장 먼저 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먼저는 아니죠. 싱가포르가 먼저였나? 저도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치사율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치사율이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 누가 하는 얘기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0.06% 치사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치명률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질병으로 코로나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백신 보급과 함께 치료제가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위드 코로나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지금은 불확실성이 높은 안개와 같은 구역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인류는, 전 세계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섹터, 그쪽 가치주,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뭐 많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대표적으로 우리 여행 관련된 기업이니까 한번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죠. 대한항공 주가 최근의 흐름이거든요.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순매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매수세 한번 본다라고 하면 무섭게 사고 있죠, 외인들. 아주 무섭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같이지만. 여기서 이것이 쉽게 끝나기는 어렵죠. 지금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큰 수익으로 연결될 거예요. 대한항공과 같은 이 여행 재개, 그리고 경제의 재개,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겠고 정유주도 마찬가지겠죠. 경제 재개 관련된 종목들. 뭐 S-오일이 최근에 치고 나가는 것도 그런 배경이죠. 경제 재개와 같은, 뭐 여행 재개도 경제 재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것도 경제 재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가스공사나 뭐 포스코인터 이런 것들, 유가 뭐, 그리고 또 특히 중국에서 이제 불고 있는 한파가 불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런 기업들, 경제 재개, 정유, 천연가스, 여행, 이런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쪽에서 또 하나의 포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면서도 투자 매력도가 최근에 증가한 게 콘서트나 뭐 극장, 코리아 컨텐츠 관련된 것들,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극장 재개와 관련된 것들. 근데 CJ, CGV는 저는 원래 좀 보지 않고요. 제작사들, 영화 제작업체들. 요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오징어 게임 열풍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엔터 관련된 기업들도 있겠고, SM, 하이브, 뭐 YG, JYP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영화 제작업체들 중에서 뭐 유나, A스토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영화 제작업체죠. 유 이런 것들. 최근에 주가 올라오죠. 또 영화 관련된 거니까 극장, 그리고 OTT 관련돼 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나, A스토리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이제 그 OTT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뭐 컨텐츠 코리아 컨텐츠의 위상 확대, 그 뭐 콘서트나 극장의 정상화 등등 뭐 이런 것들. 뭐 SM도 있고 SM에 그 M&A 얘기 있고 JIP 뭐 이런 것들. 분위기가 이쪽에도 양봉 떠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 하이브, CJ 이것도 근데 이거는 뭐 CGV 이런 것도 있는데 CJ CV는 저는 솔직하게 잘 안 봐요. J 콘텐트리 콘텐츠 최근에 제작을 활성화하고 있고 메가박스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아예 올리 극장만 하는 사업은 저는 좀 안 보는 케이스고요. 우리 24시 클럽은. 아무튼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성장주 쪽은 아예 안 보냐? 그건 아니죠. 우리 24시 클럽에서 성장주로 포커스를 두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배터리를 이제 오랫동안 투자했던 클럽이잖아요. 배터리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요게 이제 전기차 모터의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IT 기기들이 부품들이 들어가 있죠. 뭐 PCB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반도체 칩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우리가 2년 이상 투자해 왔어요.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이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기업들, 칩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일부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 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이런 성장주와 함께 가져가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로 단발적인 수익이 날 겁니다. 어차피 내년 1월은 1월 효과의 주인공은 뭐가 될까요? 위드 코로나예요. 여행의 재개, 경제의 재개, 모든 것의 정상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는 종목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내년엔 분명히 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고 1월 효과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거 수익 내고 자율주행이나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구축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비율을 맞출 겁니다. 비율이 맞는겨?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포트는 과연 비율이 맞는지 꼭 기억해 두시고, 시장보다는요,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가가 승패의 관건이 되는 하반기가 될 겁니다.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 1월가의 주인공을 미리 선취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또 와운에 통해 가지고 장중에 만나는 24시 클럽 이경락과 송창현 팀장의 장중 리딩 방송이 있어요. 생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진행하니까요. 내일 8시 30분에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좋은 투자의 종목 기회, 좋은 종목들 참조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